8월 22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한우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연속 출전이신데 현재 좀 몸 상태나 컨디션 어떤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속 출전했을 때 몸 상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컨디션은? 네네. 지난달 낙차 때문에 좀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번에 대상 경주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으실 텐데 현재 그 낙차에 대한 뭐 그런 뭐 부상이나 이런 거는 좀 이상은 없나요? 네, 몸은 다 회복된 상태고요. 네. 뭐 대상이라고 해서 뭐 부담감이나 그런 건 없고 항상 뭐 경기에 있어서는 그런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네, 낙차 당하셨을 때 혹시 다쳤던 부위나 이런 거뭐 간단하게 좀. 근데 이쪽 손등 쪽이랑 네. 이쪽 어깨 부위랑 쪽 찰과상이 좀 있었거든요. 아, 찰과상이요? 네. 지금 이제 동합에 이게 출전하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준결승에서 탈락하는데 좀 이제 동합회라가 좀 안 맞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다른 대회에 비해서. 네, 작년 처음으로 이제 대상에서 준결승에서 좀 탈락을 했는데 그때 조금 이제 동영상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나 이제 한번 확실하게 힘써야 될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뭐 출전한 선수들 대강 이제 확인을 해보셨죠? 네. 정종진 선수랑 황인혁 선수가 지금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환 선수가 앞선에서 이렇게 경기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이제 협공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취하기 좀 수월해지는 편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경기에 임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 낙차 이후에 조금 자력 승부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확실하게 제가 힘쓸 부분이 있다면은 확실하게 힘쓸 생각입니다. 낙차 이후에 전법을 다양하게 가져갔던 이유도 그런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네, 조금 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느껴져서 조금 이제 변화를 주려고 조금씩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건 첫날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편성상 아무래도 확실하게 강력한 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제 뭐 이렇게 달아준다거나 이런 협공 플레이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시도를 확실하게 해보실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순리대로 그냥 그 자신 위주의 경기를 진행하실 건지. 일단 연대 세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연대 위주로 조금 경주구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자신이 앞선에다가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 지켜주는 경기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뒤에다가 달아주면서 그 선수를 이렇게 뒤에다가 달아주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편성도 봐야 되고 경주 양상이나 그런 걸 좀 봐가면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차 당했던 것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뭐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경상권이나 거센 도전 때문에 정한우 선수가 조금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경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으로 보여주면은 뭐 딱히 뭐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실력적으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면은 그 부분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약간은 이제 대상 경기하고 살짝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전원규 선수가 이제 동서울로 들어오게 됐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팀 분위기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전원규 선수는 일단 운동에 있어서는 되게 열정적이고요. 저만큼 되게 열심히 하고 좀 모범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팀에 조금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할 때도 이제 평소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한우 선수 어쨌건 이제 몸 상태 회복하셨다니까 네. 네, 그대로 시속 보여주시면은 아마 작년 대회 부진을 잊고 이번에는 우승 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성호 선수가 1년 만에 저 인터뷰로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네. 2017년 이제 그랑프리 후 좀 별다른 우승이 없으신데 일단 몸 컨디션부터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컨디션은 저번 주에는 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 주 좀 휴식하고 하니까는 컨디션은 괜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얘기를 대충 들으셨겠지만은 황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상이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슈퍼 특선이 이제 2명이 출전을 안 하고
슈퍼특선 제외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경기에서도 어떻게 그 이제 강력한 축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요. 그 경주에 제가 뭐 축으로 잡힌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탈 생각이고요. 뭐 욕심보다는 게임 전개에 맡겨서 열심히 탈 생각으로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낙차를 2번 당했거든요. 네. 7월, 8월 해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계획했던 거에 많이 차질이 좀 생기셨어요. 네. 아무래도 마크 추입형이다 보니까 그런 낙차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네. 아무래도 계속 승부를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낙차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는데 뭐 그래도 처음으로 낙차했을 때 골절이라는 걸 당해가지고 그나마 좀 안전하게 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게임에 임하다 보면은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안하고 게임을 전개해야 될 거예요. 대상 경주 대비해가지고 그 이제 뭐 훈련을 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준비는 좀 해오셨나요? 그런 거보다는 뭐 평소랑 똑같이 훈련하고 왔어요. 팀이 이렇게 좀 분열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팀이 좀 이렇게 찢어졌어요. 네. 개양하고 김포로 이렇게 찢어지면서 좀 분위기가 뒤숭숭할 법도 한데 평소에 그 훈련할 때 그런 게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뭐 원래 계양팀에 있을 때도 양주팀이랑 친하고 다 훈련도 같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분연이 났다기보다는요 뭐 더 마음 맞는 선수들이랑 훈련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가지고 더 분위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경기하기 좀 수월하거나 뭐 순리대로 경기를 하기 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중결승 이제 진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전법적으로 비슷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전할 수 있는 양상이 있어요. 네. 뭐 특히 뭐 경상권의 뭐 박용범 선수라든가 뭐 성낙송 선수라든가 강진원 선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전한 선수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때문에 이제 전법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예선 경주 같은 경우는 거의 순리대로 타는 입장이니까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준결승에서는 또 거의 더 연대 쪽으로 많이 타다 보니까는 뭐 타 지역 선수들이랑 이게 전법이 겹쳐도 뭐 이게 같이 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그 상황에서 추익뿐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저치기를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짧은 저치기 정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황성호 선수 입장에서. 타이밍만 나오면은 뭐 훈련할 때는 뭐 마크 추입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선행 위주로 자력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나오면 제가 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입장인데 뭐 또 게임에 대해서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황성호 선수 어쨌건 이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예요. 네. 황성호 선수 이번에 좀 그 추후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시속이나 이런 거 좋으시니까 워낙에 네, 강력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신원섭 선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종진 선수가 출전을 안 하게 되면서 사실상 2016년도 우승자이신 신원섭 선수가 어떻게 보면 타이틀 홀더의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2017년, 18년도 준우승까지 해가면서 좀 동아배랑 좀 인연이 깊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뭐 저한테만큼은 좀 특별한 대상 경주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첫 대상을 먹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욕심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네. 아무래도 다른 대회하고는 좀 네. 다른 느낌이죠. 그 첫 대회 당시에는 정원우 선수랑 협공보다는 뭐랄까 약간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원우 선수가 그 7착에 머무르는 그 네. 결과를 낳았고 우승을 하시긴 했지만 어쨌건 이제 이번 대회는 정원우 선수랑 같이 출전하면서 조금 어떻게 협공을 가지기 좀 수월한 이제 대회일 수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좀 그 느낌. 우선 이제 정한 선수가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이제 정하늘 선수가 또 힘이 좋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승 멤버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정하늘 선수가 이제 힘쓰기보다는 더 힘 좋은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이용을 한다면은 또 뭐 정하늘 선수 이제 후미 마크가 또 제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결과는 또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원섭 선수가 2018년을 제외하면은 그 대회 그런 대상 경주에 의외로 우승이 좀 없어요. 우승이 없어가지고 좀 뭔가 살짝 그 이착이나 이런 승부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좀 큰 대회에 약하다는 좀 징크스 아닌 징크스도 좀 생길 법도 한데 어떠신가요? 우선 모든 선수들이 우승하려고 오는 거가 이제 맞는데 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은 우승할 수 있는데 그 기회라는 게 저 같은 또 마크 추입한테는 또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법상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자력형이라고 하면은 타이밍이 여러 군데에서 나올 텐데 제가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마크 추입으로 그래갖고 타이밍이 짧다 보니까 기회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승부거리가 짧다는 게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보완을 위해서 혹시 훈련 때 뭐 특별히 뭐 한다든가 훈련은 항상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긴거리 훈련도 하고 있고요. 뭐 훈련할 때 뭐 저치기든 추입이든 모든 선수들이 모든 전법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맞는 전법을 또 시합 때는 또 선호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제가 마크 추입인데 선행을 간다면은 입상을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배팅을 해주시는 고객님들한테 또 실망을 해갖고 또 그게 또 다음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입상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전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경기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수도권 선수랑 충청권 선수가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정종윤 선수랑 황희혁 선수가 연대를 그동안 계속 해오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게 약간 경기 양상이 조금씩 바뀌는 운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신현석 선수도 이게 경기가 전개가 꼬이게 되면은 의외로 뭐 지역 외 그러니까 뭐 경상권 선수라든가 이렇게 타 지역 선수들과의 어쩔 수 없는 연대를나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충청권이랑 계속 연대를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충청권이 이제 연대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게 이제 광주왕년 결승 때였거든요. 그때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던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당황했고 모든 저희 뭐 정종진 선수도 그렇고 정한 선수도 그렇고 다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게임이 태피를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느낌으로 이제 정한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게임을 망쳤던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게임을 맞춰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의외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온다면 그런 선수들이 의외로 경기를 꼬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신현석 선수가 그 단순한 마크 추입뿐만 아니고 뭐 저치기도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타이밍만 좋다면 3코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얘기고 뭐 위치상으로 끌어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제가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저 입상이 가장 유리하다 싶으면 끌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현석 선수가 어쨌건 2016년도 맞받고 2017년, 18년 입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번에도 도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승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송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개월 만에 또 부르게 되는데 어쨌건 또 대상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훈련 뭐 상태라든가 몸 상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몸 상태는 우선 지금 꽤 괜찮은 것 같고요. 훈련을 일단 조금 긴거리 위주 훈련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좀 자력으로 조금 저번 게임부터 봤을 때 제가 좀 너무 남한테 의존하려고 좀 했던 게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안 되면 제가 풀어나가는 식으로 게임을 펼칠 생각입니다. 작년 대회에서 준결승에서 탈락을 하셨어요. 동아배하고 좀 인연이 조금 없다는 느낌인데 어떠신가요? 동아배. 그냥 뭐 그 어떤 타이틀이 걸려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시합 때 그냥 편성 받는 선수들의 어떤 선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그게 결정되는 거라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건 이번에 디펜딩 챔피언인 저 정종현 선수가 불참을 했어요. 네네. 네, 황인혁 선수도 없고 네. 편성을 봐서는 알겠지만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성욱성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고 춘추성국 시대의 느낌이에요, 살짝.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마음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저는 있든 없든 그냥 뭐 우선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고요. 그냥 생각을 깊게 뭐 있으니까 더 견제를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은 없고요. 그냥 제 게임 들어갔을 때 그 전 최선 다해서 할 뿐이고. 최근에 약간 부진했어요. 네네. 왕중왕이라든가 부산에서 아쉬우면서 네네. 좀 이제 좀 길게 텀을 보고 이번에 입수왔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네. 그 훈련 양을 평소보다 좀 많이 가져가신 편이에요. 네네. 많이 좀 올렸고요. 네. 일단 뭐 제가 뭐 계속 실패 요인들을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우선 제 게임을 못 풀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항상 누구한테 좀 의존하고 약간 이런 위주의 항상 우승 위주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도 어쨌건 입상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착순에 들기 위해서는 연대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좀 연대가 좀 약해졌다는 경상권의 연대가 좀 약해졌다는 느낌도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용범 선수나 윤민우 선수가 잦은 낙차 때문에 몸이 예전 같지가 네. 않아가지고 성락 선수가 혼자서 끌어온 부분이 많은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신 대로 자력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 과정 네. 그 과정에서 자력으로 이제 그 뒤 선수들을 끌고 올 만한 시속이나 이런 건 충분히 네네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때도 그런 시속이 잘 나오시나요? 네네네. 선행 때? 뭐 저치기가 워낙 좋으시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경상권에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정훈 선수가 이렇게 동솔로 빠지게 되면서 네네. 좀 경상권이 좀 약해졌다는 게 시선도 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식하지 않고 제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같이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해도. 그래서 뭐 딱히 저는 별 차이점은 모르겠고요. 네네. 뭐 잘 타는 선수가 맞기는 맞지만 뭐 그럼 뭐 같다고 해서 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쨌건 이제 동솔팀 두 명이 네. 그 슈퍼 특선에서 이제 성남 선수 빼면 유일하게 출전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두 명이 협공을 같이 해버리면은 네. 성남 선수가 좀 힘겨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래왔듯이 뭐 저는 네. 네.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노골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제 그렇죠. 좀 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남 선수가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뒤에서 좀 이렇게 그 기회를 못 뒤에서 제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아. 된다면 그러니까 뭐 배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네. 제가 뭐 뒤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면 네. 뒤에서 뭐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저치기를 하는 게 나을- 저치기를 하든 뭐 선행을 덮고 때리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성남 선수 이렇게 이상하게 좀 이게 최근에 네. 좀 큰 타이틀을 의식은 안 하고 있지만 타이틀에 약간 약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럼 다시 저도 한번, 예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건 이번에 네. 경기장의 권승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직전에 참 그 신은섭과 선수가 경주에서 네. 상당히 좀 아쉬웠었어요. 네, 네. 그때 뒤에서 그 신은섭 선수가 튀어나오는 거로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류지열 선수가 나오는 걸 알았고요. 네. 일단은 그쪽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저한테 자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서 네. 일단 저는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네. 뭐 그 상황에서 제가 일단은 그 줄서기가 되었을 때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견제를 하다 보니까 바깥쪽 견제를 하는데 안쪽 견제를 이제 할 수 없었던 그쵸,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제가 마크를 뺏겼던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 상황이었으면 그냥 보내놓고 나서 따라가서 했던 게 낫지 않아, 결과적으로 좀 낫지 않아. 그래 되면 제가 갇히게 될까 그것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네. 견제를 해서 네. 날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아, 아예 넘어왔으면 제가 같이 힘을 썼을 텐데 힘을 네.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다시 내려가려고 했는데 네. 그때는 좀 늦었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경우 같은데 네. 이번에 차는 뭐 수적으로 불리하게 되면 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뺏는 경기보다는 일단은 뭐 제가 자력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힘을 쓰실 생각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좀 타이밍이 좀 길어지, 어떻게 보면 좀 네. 강자들 두 명이 빠지긴 했는데 수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네. 길어진 상황에서 좀 길어지면 균열이가- 길게 때릴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그만큼 준비 많이 하시고 네네. 이번에 차는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노력은 해볼 텐데 네, 뭐 게임이 잘 풀린다면 뭐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멋진 승부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